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상강은 삼성전자, 애플, 샤오미입니다. 물론 연간 판매 1위는 삼성과 애플이 번갈아 가면서 차지하고 있지만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샤오미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마트폰 산업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유는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보급된 스마트폰은 이미 100억 대가 넘었고 교체 주기 역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파이를 두고 혈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최초로 연간 10억 대를 돌파했지만 작년 판매량은 11억 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외에도 반도체, 가전 등으로 다각화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애플과 샤오미는 모두 전체 매출에서 스마트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또한 중국 경기의 하강 역시 애플과 샤오미에게는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은 중국 시장 점유율이 미비한 수준이지만 애플과 샤오미는 절대 강자가 없는 중국 시장에서 혈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샤오미는 한때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우며 여러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이름을 날렸지만 그만큼 애플을 모방하는 회사라는 평가도 받아왔었습니다. 샤오미의 창업자 레이진 역시 창업 초기 스티브 잡스가 연상되는 옷차림을 하고 신제품 프레젠테이션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회사 모두 전기차를 차세대 먹거리로 생각하며 투자를 해왔다는 것인데 애플은 포기한 반면 애플을 따라하던 샤오미의 전기차는 이미 중국의 도로를 누비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애플이 추구하던 전기차는 자율주행이 핵심인 반면 샤오미의 전기차는 우리가 흔히 보던 일반적인 성능의 전기차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샤오미의 전기차 SU7은 출시 직후 여러 가지 결함에 대해서 SNS가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충전으로 최대 80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최고 시속은 265km, 제로백은 2.78초로 만만치 않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이제 창업한 지 불과 14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인데 어떻게 애플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걸까요?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2021년 11월 역대 최고가인 407달러를 기록한 뒤 우하향을 지속해 180달러 전후인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원인은 아직 내연기관 자동차에 미치지 못하는 편의성 때문입니다. 집하고 회사, 일정한 장소만 운행하면 큰 상관이 없지만 먼 거리의 초행길이라면 미리 충전 가능 장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게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매연 배출에 점점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였는데 보조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규제의 적용 시기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높은 인플레이션도 구매자들에게 전기차의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입니다. 아무래도 불황에는 모험적인 시도를 주저하게 되니까요. 전기차 시장에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으로 인해 더 많은 프로모션 활동이 필요해지고 이로 인해 줄어드는 이익은 곧 연구개발 비용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기차로의 변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작년에는 약 7,600만 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1,400만 대가 전기차였습니다. 약 18%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제 6대의 자동차가 팔리면 한 대는 전기차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생각보다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정확한 겁니다. 절반 이상의 전기차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수치와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23년 전기차 모델별 전 세계 판매량을 보면 1위와 3위 테슬라 전기차를 제외한 나머지 8대의 차량은 모두 중국 전기차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기업별 판매량을 보면 중국의 BYD가 테슬라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BYD는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순수 전기차 모델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테슬라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테슬라의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해도 1만 달러짜리 어느 정도 탈만한 전기 자동차를 시장으로 쏟아내면 어떤 기업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건 돈입니다.
그리고 돈이 가장 모이는 곳 중 하나가 주식시장이죠.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10위 안에 중국 기업인 BYD가 3위, 샤오미가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중국에 그렇게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은 하나도 없고 전기차 기업인 BYD와 샤오미만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중국 전기차의 성공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샤오미는 이미 1만 대 이상의 SU7을 인도했고 지금까지 예약 물량만 9만 대, 올해 총 판매량 12만 대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국 기업인 테슬라와 전기차 산업이 코너로 몰리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미국이 아니죠.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는 7.5%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먼저 움직이면 유럽 역시 따라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관세가 각각 100%, 25%로 올라간다고 해도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렇게 관세를 올려도 성능 대비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이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100%라고 앞으로도 계속 100%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어떤 정책이 나올지 가늠할 수 없지만 그게 대중 유화 정책이 아닐 것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78년 처음 개혁 개방을 선언했죠. 하지만 지지부진했고 1989년 발생한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 제자리로 돌아갔다가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를 계기로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반대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물리치느냐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당시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산업은 바로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자동차는 기계 공업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생산을 위해서는 철판은 물론 수만 개의 부품을 생산하는 정교한 절삭, 가공 능력이 필요하고 고온, 저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엔진 기술 역시 필수적입니다. 자동차를 보면 그 나라의 공업력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만큼 종합 공업력이 필요한 산업이기에 미국, 유럽의 일부, 동아시아 상국 정도만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조립 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 유발 효과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중국 역시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간파했지만 1980년대 초 미국과의 합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내수가 작다 보니 자동차를 만들어서 내수용보다는 수출에 중점을 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술만 배우고 싶었는데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은 안 열고 기술만 다르다고 하니 당연히 합작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독일의 폭스바겐이 중국 상하이 자동차 등과 합자 회사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 회사의 지분은 50%를 넘지 못하게 규정합니다. 이는 테슬라가 2019년 상하이에 진출할 때까지 외국 기업들에게 계속 채워졌던 족쇄였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중국에 진출했기에 그 이후 중국에 진출하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도 기술 이전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2002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 자동차와 합작사를 유지하고 있고 기아자동차 역시 같은 해 똥펑과 위에다와 합작을 시작했다가 현재는 똥펑이 모든 지분을 매각하여 지금은 기아 기차 유항공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자동차 산업을 개방한 지 30-40년이 지난 지금 외국 자동차 기업들과 합자 회사를 만든 건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내어주고 선진국들의 기술을 흡수하겠다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판매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선진 공업국들의 기술 노하우가 탄탄했기에 중국이 따라잡지 못했던 거죠. 물론 최근 몇 년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러시아향으로 수출 물량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워낙 크기에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진출했었고 이제는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 중에는 연중 가격 할인을 하는 회사들이 많고
일부는 판매가 부진해 생산 라인조차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샤오미의 전기차 진출 소식을 듣고 제가 가장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건 중국에는 자동차 회사가 많은데 왜 또 샤오미에게 생산 허가를 해줬을까였습니다. 추측컨대 중국 정부는 자국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각 성별 국유 기업 혹은 지방 정부에게 외국 회사와 합자 회사를 만들게 했지만 가이어주의 특유의 경직성과 부정부패 등의 원인으로 결국 세계화에 성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시장만 내어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마침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되는 시기가 오게 되었고 중국 정부는 이제 국유 기업이 아닌 BYD와 샤오미에게 중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맡긴 것입니다. 샤오미는 BYD하고는 달리 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베이징 자동차 그룹에게 위탁 생산을 하게 해줍니다.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명칭에 베이징이 들어가죠. 공산국가에서 회사명의 수도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자동차 그룹은 한국의 현대 그리고 벤츠와 합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합작을 통해 현대차와 벤츠를 생산하면서 일정 부분 기술력을 흡수했을 것입니다. 그런 회사가 샤오미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니 당연히 큰 무리 없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샤오미의 전기차를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샤오미는 세계 최대 2차 전지 기업인 CATL가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지분은 CATL 51%, 베이징 자동차 그룹 39%, 샤오미 5%입니다. 안정적으로 2차 전지를 공급받겠다는 거죠. 샤오미가 당과 정부의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합리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동차 생산 허가증도 발급해주고 또 베이징 자동차 그룹하고 파트너를 맺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언론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샤오미는 뭔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샤오미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2위인 삼성전자와 애플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3위 기업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점차 전기 자동차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IT, 전자기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 혹은 전장 부품 사업 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 상강 역시 전기차 산업 진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만 애플은 이미 애플카를 포기했고 AI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과거 완성차 시장에 진출했다가 현대 기아차와 원수 사이가 된 전례도 있고 이재용 회장은 그룹 사업을 전자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재편하며 방산, 화학 등을 정리까지 했기에 앞으로도 삼성전기, 하만 등의 계열사를 통해 전장 부품 사업만 하고 다시 완성차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기술을 가진 회사 중에서는 샤오미만 유일하게 직접 전기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것이 됩니다. 과연 모바일 기술과 전기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많은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샤오미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